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순열조합. 그죠? 그러니까 순열조합 지금부터 하는데 앞에 있는 경우의 수 1하고 경우의 수 2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안 어려워. 근데 앞에가 잘 안 돼 있으면 계속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확률 통계 단원이 처음에 순열조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통계가 돼 있거든. 통계는 원래 내용 자체가 되게 쉬워. 그래서 얘는 아마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틀릴 리가 없어. 어려운 건 이제 확률이 어려운데, 확률이 어려운 이유는 순열 조합을 못하기 때문이야. 왜냐면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 발생의 경우의 수를 하면 확률이잖아.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게 2분의 1인 이유는 주사위는 총 6개인데 짝수가 3개여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분의 사건이 확률인데 결국에는 경우의 수 2번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순열 조합을 못하면 확률 잘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순열 조합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게 경우의 수 1, 2에서 다 한 거야.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유형들 개념으로 정리해서 몇 개를 이렇게 정리해 준 거니까 그건 항상 복습을 좀 잘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개념으로 나오는 몇 가지 배열들을 이제 순열 조합이라는 단원명으로 정리를 좀 해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같은 것을 포함한 배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순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복 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중요하단 말이야.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같은 것을, 이게 원래 교과서에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나와. 순열이라고 나오는데 선생님 순열을 안 쓰잖아. P를 안 쓰기 때문에 선생님 배열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칠판 봐봐. 자, A, B, C를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6가지? 3팩토리얼 이렇게 쓰지, 그지?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만약에 이게 A1, A2, B 이 녀석을 배열한다 그래도 A1과 A2는 어차피 다른 거니까 3팩토리얼 똑같아, 그죠? 그래서 3팩토리얼 다 써보면 A1, A2, B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순서가 바뀐 A2, A1, B 있고, 그 다음에 A1, B, A2, A2, B, A1, 그 다음에 B가 이쪽에 있고 A1, A2, B가 이쪽에 있고 A2, A1, 이렇게 해서 6가지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A1, A2, B를 배열하면 이렇게 6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A1, A2가 구분이 안 간다, 그냥 이 녀석이 AAB다, 그죠? AAB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B의 위치에 따라서 B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만 달라진다고. 똑같으니까. 즉 A1, A2가 같다는 전제하에 얘하고 얘는 중복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얘하고 얘도 중복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얘하고 얘도 중복이라서 하나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 이렇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배열은 어떻게 되느냐를 배우는 건데, 이렇게 간단한 건 그냥 해보면 되지만, 만약에 이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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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D, E, E, E 이걸 배열하라 그러면 이제 심장이 뛴단 말이지.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다 해보려다가 시험지 한 장 다 쓴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원리를 좀 배울 건데, 자, 난 이걸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아이디어로 봅니다. A, B, C를 배열하면 3팩이야, 그지? 그냥 3팩이야. 근데 A, A, B를 배열하면 3팩이 아니야. 3팩이 아닌 이유는 원래는 AA가 배열되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2팩토리얼이 아니지. 지금부터는 그냥 한 가지지. 똑같은 거니까. 이게 A1, A2일 때는 2팩토리얼 가지수가 되지만 AA일 땐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2팩토리얼을 한 가지 경우의 수로 바꿔주는 요 작업이 필요한 것 뿐이지. 그래서 이 2팩토리얼로 나눠서 얘를 1로 만들어준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배열된다고 생각해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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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만약에 이 녀석이 배열된다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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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니까 원래는 뭐야? 원래는 5팩토리얼인데 요 A, A, A가 배열되는 3팩토리얼이 1이 돼야 되고, 이 B, B가 배열되는 2팩토리얼이 역시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걸 뭘로 나눠준다? 3팩토리얼로 한 번, 2팩토리얼로 한 번 나눠줘야 된다 이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요런 원리인 거야. 요런 원리.
그러니까 원래는 3팩이지만 같은 거여서 1이 되는 그런 작업을 해주면 중복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 얘는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 배열 방법이지 10팩토리얼인데 같은 것이 들어있는 요 A 3개 그리고 B 2개 이 3개가 중복이 걸린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주겠다? 3팩토리얼로 한 번 또 2팩토리얼로 한 번 또 3팩토리얼로 한 번 이렇게 나눠주는 작업을 한다.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배열의 원리다 이거지.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해만 가면 돼. 딱히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개념보다는 문제 쪽이야. 알겠죠? 문제를 잘 푸는 게 장땡이니까. 1번 문제부터 볼게. 1번을 보면은 오른쪽 표는 하루 2교대로 근무하는 어느 회사가 있는데 A, B 두 작업 라인에 배치된 인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라 7명의 근무를 배정하는 경우의 수. A라인 오전에 1명, A라인 오후에 3명, B라인 오전에 2명, B라인 오후에 1명 이렇게 했는데 칠판 보세요. 요거와 관련된 유사 문제 중에 꼭 정리해주고 싶은 유형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주는 거지만 중요해. 나한테 지금 의자가 9개 있어. 의자가 9개 있는데 의자 9개 6명의 학생을 앉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이게 문제거든. 자 봐봐. 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지금 선생님은 그리지 않았지만 의자가 9개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의자가 9개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6명의 학생을 앉추는 방법을 골라라 이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몰라. 그리고 여기 그냥 앉힌다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망하는 거지. 그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선생님 표현으로는 이걸 내 표현으로는 이거 빈의자 유형이라고 하는데 왜 빈의자 유형이라고 하냐면 만약에 9개의 의자에 9명을 앉힌다 그러면 그냥 9팩토리얼만 하면 돼. 9명을 9자리에 그지? 근데 9개인데 학생은 6명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자 9개에 6명을 앉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좀 바꿔봐. 이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6번까지 앉아 있고 그럼 의자 몇 개가 벼? 3개가 비죠. 빈 의자. 그지? 빈 의자, 빈 의자, 빈 의자. 이렇게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9개의 의자에 6명을 앉추는 게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 애들이 앉은 의자와 빈 의자 3개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바꿔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어차피 같은 거거든. 9개의 의자에 6명이 앉나 6명 앉혀놓고 그걸 배열하나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자 9개에 6명의 학생이 앉는 방법은 결국 이 녀석의 배열 방법인 9팩토리얼 나누기 빈 의자 3개는 똑같은 거니까 이것과 같은 거라 이 말이야. 이해 가요? 이해가 무슨 말이지? 요 유형을 꼭 암기해. 이런 유사한 유형이 많이 나와 시험에. 알겠지? 그래서 1번 문제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잘 봐. 자 1번 문제 어떤 유형이야? 칠판 보세요. 총 몇 명이지 지금 사람이? 봐. 총 7명인데 7명을 내가 어디다 배치할 거냐면 A5전을 내가 A1이라고 할게. A1으로 1명. 그지? A2가 몇 명? A2가 3명. 그리고 B1이 2명. 그리고 B2가 1명. 7명을 여기다 배열하는 거지. 그죠? 그럼 이거랑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7명을 여기다 배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이랑 똑같다는 얘기지. 7명을 거기다 집어넣나 있다고 생각하고 바꾸나 똑같은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의 답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팩을 뭘로만 나눠주면 된다. 3팩토리얼 그리고 누구? 2팩토리얼로만 나눠주면 답이 된다 이 말이지. 같은 거라 이거야. 1번 문제 선생님이 이 유형을 넣어놓은 이유는 같은 것을 포함한 배열 개념을 배워놓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애들이 이거의 접근 방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개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쉬워. 이거 하는 거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 유형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중요하다 이거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지.
알겠어요? 알겠냐? 네. 네. 7번 보세요. 2번 문제 볼게. 자, 선생님 얘기하지만 선생님 수업 시간에 굳이 필기하지 마. 필기 안 해도 돼. 그냥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집에 가서 내가 한 번 더 푸는 게 더 좋아. 내가 여기다 쓰는 걸 적고 집에 가서 보는 거는 반쪽짜리 공부니까 그냥 충분히 보세요. 그냥 계속 보고 이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만 판단하고 집에 가서 다시 풀면서 복습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좋아. 자, 2번 7개의 숫자가 있는데 1, 2, 2, 3, 3, 3, 4 이렇게 있다. 양 끝에 서로 다른 숫자가 오도록. 이게 분류 기준이네. 그죠? 양 끝에 서로 다른 숫자가 오게 하고 얘를 배열을 해보라는 거야. 그죠? 그럼 양 끝에 서로 다른 숫자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일단 분류해 놓으면 되겠다. 뭐가 있어? 1하고 2, 1하고 3, 1하고 4 아니면 2하고 3, 2하고 4 아니면 3하고 4. 물론 얘네들이 바뀌는 건 되는 거고. 이거 말하는 거지. 분류를 해보니까 분류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 그지? 분류의 경우가 많을 때 뭐 하자? 여사건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분류를 해보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왔단 말이지. 물론 이 6가지를 다 계산해도 돼. 계산해도 더해도. 우리 지금 교재 뒤에 답지 보면 각각 다 계산해놨어. 계산해서 더해놨다고. 근데 그렇게 하느니 나 같으면 차라리 전체 중에서 뭘 빼겠다? 양쪽의 숫자가 똑같은 걸 빼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양쪽의 숫자가 똑같은 건 1은 똑같을 수가 없고 4도 똑같을 수 없으니까 결국 몇 개밖에 없어. 경우가 2개밖에 없죠. 2, 2 아니면 3, 3밖에 없는 거죠. 이걸 빼는 게 더 낫겠지. 자,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돼? 전체 경우의 수 총 몇 개야?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 전체 7팩에서 나누기 뭐 2팩, 3팩 요걸 해놓고, 그쵸? 요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그걸 예로 나눠줄 거니까 2, 2가 쓰인 경우엔 1, 3, 3, 3, 4만 배열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1, 3, 3, 3, 4니까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되는 거고, 3, 3이 오는 케이스는 3, 4, 2, 2, 1이니까 5팩 나누기 2팩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서 여기서 빼면 답이겠지. 괜찮습니까? 자, 뭐 이용했다고 지금? 여사건을 이용했다고. 자, 되게 의미 없는 공부를 하면 안 돼. 의미 없는 공부를 하면 안 돼. 선생님이 가장 의미 없는 공부가 뭐냐면, 봐봐. 이미 문제 푸는 아이디어는 내가 생각을 해놓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여기다 적었을 때 너네가 이해가 가. 그치? 그건 의미가 없어. 니네가 풀 때 생각이 안 날 거니까. 알겠어?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 뭘 배우는 거냐면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문제의 어디를 보고 저런 생각을 했을까를 배워야 돼. 알겠어? 그럼 선생님이 2가지 설명을 해준다. 선생님 수업을 가만히 듣다 보면 특징이 있단 말이야. 개념 설명은 굉장히 빠르게 해. 빠르게 간단하게. 그리고 문제풀이에 더 초점을 맞추는데,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얘들아, 이게 수학 공부할 때 수학 실력이 더디게 느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시 수학에 한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성적이 더디게 올라. 왜 내 풀이가 틀렸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학생들이.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성적이 안 올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 왜 답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답지가 어떻게 생각한 건지를 빨리 배우려고 애를 써야지, 내 풀이가 왜 틀렸는지를 자꾸 입증하려고 하면 더디단 말, 늦단 말이지. 알겠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를 보고 왜 저렇게 생각한 거지? 선생님이 왜 여사건을 생각했지 지금?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얘들아 봐봐. 1, 2, 3, 3, 3, 4를 배열하는데 양쪽에 다른 숫자가 오는 걸 볼 거야. 근데 여사건을 한번 보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왔다면 여사건으로 보자까지가 어려운 거야. 여사건으로 본 뒤에는 니네도 할 줄 알아. 그지? 왜 여사건을 생각했지? 내가 이거 지금 왜 여사건 생각했니? 해보니까 분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이렇게 분류가 많은 수능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 수능은 계산을 깔끔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혹시 여사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이해가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왜 그런지 문제의 논리적 어떤
경향이 없는 문제도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건 내가 뭐라고 써주냐면 항상 유형을 암기하라고 써놔. 분명히 문제 유형인데 개념처럼 암기해야 되는 게 있어. 이를테면 우리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해? 이웃하는 배열 어떻게 해? 이웃하는 애들끼리 묶지. 그리고 전체 배열한 다음에 자리 바꾸지.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걸 개념으로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그지? 이렇게 문제풀이 중에서 유형을 개념처럼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명분이 있어야 돼. 그걸 배우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3번. 여러분들 행렬 안 배우지? 그치? 행렬 안 배우지? 행렬이 예전에 행렬이라는 단원이 있었거든, 교과에.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 행렬 안 배우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박스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가로 2줄, 세로 4줄짜리 이렇게 박스가 있다고. 됐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쪽 이 가로를 행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각 행에 들어가는 성분은 0, 1, 1, 1에. 자, 0, 1, 1, 2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여기에 0, 1, 1, 2가 들어가는데 같은 열의 두 성분, 즉 이렇게 같은 열에 들어있는 박스의 숫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해보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0, 1, 1, 2입니다. 그렇죠? 맞아? 첫 번째 줄부터 우리가 채워나가자고. 0, 1, 1, 1을 가지고 첫 번째 줄에 채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4팩 나누기 2팩. 해보잖아, 그치? 오케이? 자, 선생님이 우리 뭐라 그랬지? 경우의 수 계산할 때 한 번 썼으면 하나 예로 설정해 놓으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있냐면 4, 3, 2, 1에 2를 뺐으니까 12가지가 있다고. 그치? 근데 그 12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그냥 뭐 0, 1, 1, 2라고 하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걸 쓰는 거야. 밑에 거. 봐봐. 밑에도 어차피 0, 1, 1, 1을 써야 되는데 위에하고 밑에는 달라야 된다며. 그러면 1, 1만 있고 여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얘 무조건 1이 와야 되지. 얘도 무조건 1이 와야 되네. 그럼 결국 여기에 0, 2가 올 거냐 2, 0이 올 거냐만 달려있네. 맞죠? 그러니까 밑에 줄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4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